자,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설명해 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볼 거야. 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 염산. 그다음에 염기는 수산화 나트륨. 이놈이 염은 NaCl 이게 염이고요. 그다음에 물은 액체예요, 액체. 자, 그러면 자, 예성아 우리 이미 배웠잖아. 수용액 속에서 얘네는 이온으로 존재하겠지. 네,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자,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얘는 액체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봐.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서 없어진 이온 보이지?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봐. 없어진 이온 있잖아. 네. 뭐하고 뭐야? 수소 이온하고 H 플러스하고. 수산화 이온. 맞아요. 요게 없어졌어. 오른쪽에서 이게 뭘로 변했냐면 물로 변했어요. 액체. 자,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제 모든 중화 반응의 공통이야. 알자 이온 반응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좌우에 그대로 존재하는 이온 Cl-하고 Na+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 이게 구경권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근데 양적 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여기에서 양적 관계가 되게 중요해. 자,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자, 양적 관계는 뭐냐면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알자 이온 반응식을 보면 1대 1로 반응하죠? 네, 몰수비로 반응해요. 1대 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가 많을수록 열도 많이 발생을 하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같을 때 우리는 중성 이거를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pH는 7이죠. 네, 이게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근데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잖아? 그러면 이거는 산성이죠. pH는 7보다 여전히 작고 H 플러스보다 OH 마이너스가 많다면 이건 염기성이 되는 거지. pH는 7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 중화식이에요. 완전 중화식.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자, N1 곱하기 M1 곱하기 V1 또는 NMV는 N-M-V- 해도 돼요. 네, M2 곱하기 M2 곱하기 V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NMV는 N-M-V-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이. 네. 요게 뭐냐면 한쪽은 산이야. 산의 가수. 그리고 산의 농도. 그 다음에 산의 부피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염기야, 염기. 염기 가수. 그 다음에 염기 농도. 염기 부피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랬을 때, 자, 가수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배워보자. 일가산은 있지. HCl, HNO3 이런 것들이 일가산이야. H가 하나짜리야. 내어놓을 수 있는 H의 개수가. 근데 이가산은 있지. 자, H2SO4, H2CO3 이것처럼 H가 두 개를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걸 이가산이라고 불러. 그럼 염기도 마찬가지야. 일가염기, NaOH, KOH 이런 건 일가염기. 이가염기는 CaOH2 또는 BaOH2 내어놓을 수 있는 OH가 두 개죠.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완전 중화식이야. 그러니까 양적 관계 이 식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혼합용액의 액성이 중성일 때는 바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산성인 경우는 자, 잘 봐. N1, M1, V1 마이너스 N2, M2, V2는 MV 이걸로 풀거든. 네. 그랬을 때 요 하나는 요 앞에 건 산의 H 플러스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은 염기의 OH 마이너스 몰수야. 이걸 빼면은 이거는 H 플러스 몰수가 되지. 그치? 네. 이거는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아직 산성일 때 쓰는 방법이야. 그때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봐봐.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면 어떻게 풀면 되겠니? 염기에서 산을 빼면은 그렇지, 그걸 빼는 거야. 여기에서도 N1, M1, V1 마이너스 N2, M2, V2는 똑같은데 MV. 근데 이게 바로 OH 마이너스 몰수가 되는 거고 요게 H 플러스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MV는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되겠지. 네.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알겠니?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완전 중화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화점 확인법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중화점 확인법은 화학원에서는 첫 번째 지시학의 색 변화를 측정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온도를 측정해도 알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나와. 전도도를 측정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화원에서 이 두 가지는 대체로 반대 분포가 나오거든. 반대 분포로 나타나. 자,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요거는 요 정도가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필요 없는 잡다한 거 먼저 다 끝내버리자. 여기에서 생활에서 중화 반응의 예들이 있거든. 네. 우리 실제로 생활에서 중화 반응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생활에서 중화 반응의 예. 자, 첫 번째. 자, 이런 게 있어요. 위산 가다시 제산제를 복용을 해요.
자, 우리 윗속에 위액에는 염산이 분비가 되거든. 그러니까 염산이 너무 많아지면 속 쓰리고 막 위가 아파. 그럴 때 제산제로 중화 반응시켜서 양을 줄이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우리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날 때 뭐를 사용하죠? 레몬즙을 사용하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산성토양에 석회가루 뿌리는 거. 자, 요거와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너무 신김치가 있어요. 너무 신김치에 계란 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넣어둬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벌레 물린 곳에다가 벌레 물린 곳에 자, 암모니아수를 발라요. 암모니아가 염기거든. 암모니아수. 자, 곤충들이 물면은 포름산이라는 게 있어요. 포름산, 개미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중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비누로 지금은 비누로 머리를 잘 안 감죠. 비누로 머리 감은 후 헹구는 물에 자, 여기에다가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요. 자,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 중화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우리가 염이라는 거 학교에서 염이라는 것도 배우면은 그냥 요 정도 알면 되고요. 염도 잘 안 나와. 수능에서도 염은 한 번도 안 나왔어. 대신에 화학투에서는 염이 나오거든. 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 이런 거를 염이라고 불러요. 그거 염에 생성 반응 쭉 나와 있죠.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쓱 한번 읽어봐줘. 학교에서 배우면은 몇 개 대표적으로 알아야 돼. 자, 네, 이런 거죠. 산하고 염기가 반응해서 염하고 물을 만드는 반응은 아까 똑같이 썼던 거 HCl이 NaOH가 결합해서 NaCl H2O. 두 번째는 산에다가 금속을 반응시키면 염하고 수소가 나와요. 자, 어떤 경우냐면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MgCl2 이게 염이야.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나와. 그 다음 세 번째 산에다 금속 산화물. 금속 산화물은 금속이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야. 이것도 결합시키면 염하고 물이 나와요. 자, 똑같이 염산에다가 산화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MgCl2 똑같고요. H2O가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염의 생성 반응이거든. 이게 염이야, 염.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염기에다가 비금속 산화물이 결합을 해도 반응을 해도 염하고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 자, 석회수가 CaOH2예요. 이게 염기잖아. 비금속 산화물 이산화탄소. 그러면 CaCO3가 염으로 가라앉고 물이 생겨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금속하고 비금속이 바로 결합해서 염이 될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을 하면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반응.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이 결합해서
역시 염이 되는 반응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산화칼슘에 이산화탄소 반응하면 CaCO3이 염이 되거든. 그 다음 이제 염과 염이 반응해서 또 다른 염과 염이 되는 반응, 이런 경우에는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자, AgNO3하고 NaCl이 반응하면 AgCl이 흰색 앙금으로 가라앉죠. 이런 것들이 다 염의 생성 반응이야. 알겠죠? 네.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염이라고 불러. 근데 학교에서 이 염에 아마 몇 가지만 배울 수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뭐 4번 정도? 그러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만 알면 돼. 요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끝내고. 그 다음 밑에 나온 게 뭐냐면 중화적정이라는 말이 나와. 자, 중화적정. 이 말뜻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중화적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를 미지시료라고 불러. 자, 미지용액이에요. 이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거든. 자, 그런데 어떤 걸 알아내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하여,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용액이라 불러요. 자, 표준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다, 이런 얘기야. 요거를 이용하여, 자,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물론 중화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화 적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산염기 농도를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알아내자, 이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실험 도구가 있어. 자, 실험 도구에는 뷰렛이라는 게 있는데, 뷰렛은 표준 용액을 넣는다야. 자, 그러면 뷰렛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늘고 긴 관이에요. 가늘고 긴 관 밑에 이렇게 좁아지면서 여기에 코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 자, 처음에 여기다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처음 부피를 측정을 해. 그 다음에 요 콕을 돌리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겠지. 네. 그러면 위에 게 이렇게 내려가지. 네. 나중 부피를 측정해. 그러면 요 사용된 부피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네. 그게 사용된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표준 용액에. 자, 이게 뷰렛이고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해.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는 미지 시료하고 지시약을 여기다 넣거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장치를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요게 들어가는 게 미지시료, 그 다음에 지시약 몇 방울. 요 지시약을 여기다 집어넣어. 자, 그리고 또 피펫이 필요해요. 자, 피펫은 미지시료 일정량을 채취하는 장치야. 자, 피펫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거에 여기에 20ml 이렇게 써 있어. 표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묽은 염산을 20ml 여기까지 쭉 당겨 갖고 측정을 하는 거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자, 요걸 피펫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자, 저어주는 장치가 없다면은 그냥 손으로 이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주면서 반응시키면 돼. 이게 바로 중화 적정하는 장치야.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장 넘겨봐봐. 305페이지에 방법 나와 있죠. 네.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기 이렇게 나왔잖아. 네. 거기에 그림 한번 봐봐. 맨 처음에 피펫으로 HCl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잖아. HCl을 일정량 측정을 했니? 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다 지시약을 두세 방울 또는 한두 방울 떨어뜨린 거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봐봐. 뷰렛의 표준 용액을 채웠죠. 네.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야. 그런데 거기에 세 번째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자, 뷰렛의 표준 용액인 NaOH 용액을 넣고 조금 흘려 꼭지 아래 부분에도 용액이 채워지도록 하노. 여기에 밑줄 그어봐.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자, 여기 봐봐. 요 끝이, 자, 뷰렛의 요 끝부분만 이렇게 그림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지금 여기에 용액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비어있지? 네. 뒤꿈치가. 그러면, 자, 요 콕을 이렇게 돌렸다고 해봐. 이게 이렇게 내려가도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여기까지 채워지는 거. 그치? 그럼 이거 봐. 이만큼 사용됐다라고 읽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되지. 한 방울도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콕을 열어서 이게 쭉 어느 정도 내려가고 여기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까지 흘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막으면은 여기까지 꽉 채워지겠지? 네. 그렇게 만든 다음부터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리고 나서 뷰에서 처음 부피, 낮은 부피, 색깔이 완전히 변하면은 낮은 부피를 측정해서 사용된 NaOH 부피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NMV는 N-M-V-10으로 농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거야. 그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어. 그 얘는 자, 어떤 학교는 요 똑같은 방법으로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했었어.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요 방법을 자,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 요거 풀어줄 테니까 보자. 자, 함량 구하기. 자, 첫 번째 밀도가 1g/ml인 식초 500ml 준비를 했어. 그치? 네. 그리고 여기에서 10ml 채취하여 몇 ml로 물 켰니? 어, 10분이, 100ml로 물 켰잖아. 아, 100ml로 물 킨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0ml를 100ml로 물 켰으니까 농도는 몇 분의 1로 줄어들어? 10분의 1로 감소하지. 네. 예성아, 우리 농도, 몰농도 이거 1단원에서 배웠던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자, 농도는 10분의 1로 감소했는데 봐봐. 10분의 1로 물킨 용액을 20ml를 취한다 그랬죠? 네.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자,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네. 뷰렛에 표준 용액을 넣고 처음 부피 측정했어.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시켰죠? 네. 중화 반응 시킨다. 그래서 색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하면 폭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뷰렛에
나중 부피를 측정하죠. 네. 이런 반응을 자, 2번 내지 3번 반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NaOH 0.1 몰롱도짜리 용액이 몇 미리 사용됐냐면 20ml 사용됐대. 평균으로. 그쵸? 네. 요게 결과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할 거야. 해석을 할 건데, 자, 10분의 1로 물킨 식초 20ml의 농도를 구할 거야. 자, NMV는 N-M-V-에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왼쪽은 산이야. 일가산이지. 네. 농도는 얼마인지 몰라. 부피는 20ml 사용했죠. 양쪽은 밀리리터로 할 거니까 그냥 밀리리터로 곱하자. 원래는 1000분의 20 해가지고 리터를 곱해야 되는데 밀리리터로 양쪽이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NaOH도 일가염기 농도는 0.1 몰농도죠. 네. 20ml 사용됐네. 그러면 식초 M의 농도는 0.1 몰농도네요. 그치? 네. 그러면 자 봐봐. 물튀기 전 식초의 농도는 얼마야? 예성아 지금 선생님이 뭐야? 10분의 1로 물킨 용액의 농도를 구했지. 네. 그게 0.1이잖아. 네. 그럼 물튀기 전에는 얼마 농도야? 1. 그렇지. 1 몰농도짜리지. 맞아? 네. 그래. 즉 무슨 얘기하면 식초 500ml 이건 식초 500ml에 500ml 몰농도예요. 그러면 식초 500ml 속에 자 아세트산 CH3CO 몰수 구할 수 있니? 몰수는 MV죠? 네. 자 1몰농도짜리에 0.5리터 500ml니까 그러면 0.5몰 들어있네. 그러면 식초 역시 똑같아. 500ml 속에 아세트산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MV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그치? 네. 우리 1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야. 그러면 0.5 곱하기 분자량이 60이니까 30g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아세트산이 30g 녹아 있어. 그러면 봐봐 이제 식초 500ml 질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질량은 어떻게 구하죠? 1도 곱하기 부피지? 네. 그러니까 1g/ml 곱하기 500ml. 그러면 500g이라는 얘기죠. 다 구했네. 그러므로 함량은 자 용액이 500g이죠. 네. 그중에 30g 들어가 있지. 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오죠. 6%. 그래서 아세트산 함량은 6%가 녹아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화적정으로 함량까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중화적정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어,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네.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고는 알기 어려워.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 장은 제목만 있고 비어있지? 네. 요 비어있는 곳에 설명, 써야 될 게 꽤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할 거야.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관에 에다가 염산 3개를 넣었다고 보자. HCl 3개.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NaOH를 하나, 둘, 셋 첨가하는 거야. 첨가하면서 반응을 시킬 때 이걸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근데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밑에 NaOH가 3개 있는 곳에 HCl을 첨가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거는 왼쪽 거를 알아내고 두 번째 거는 응용하면 돼. 자, 제일 처음에 자, HCl 3개만 녹였니? 네. 그러면 이 속에는 총 이온수는 어떻게 존재해? H 플러스 3개. 그 다음에 또 Cl 마이너스도 3개 아닐까? 네. 그러면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 총 이온수 6개지. 네. 예, 여기에다가 NaOH를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해봐. NaOH 1개. 그러면 여기에 OH 마이너스 1개는 H 플러스 1개를 없애지. 네. 그걸 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H 플러스 몇 개 남아? 2개. 2개.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 그리고 Na 플러스 하나 들어왔지. 네. 그리고 물은 하나 생겼죠. 네. 자, 이건 산성이야. 중화반응 시켰을 때 산성. 자, 산성 용액에서 자, 혼합 용액이 산성일 때 제일 많은 이온은 누구니? 어, 염, 뭐야? 염화이온이지. 네. 산의 음이온이 제일 많아. 눈에 보이잖아. 보이는 걸로 대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이 경우는 일가산하고 일가염기거든. 네.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응용으로 알아야 돼. 네. 자, 그러면 봐봐. 두 번째 이번에는 NaOH를 2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러면 H 플러스는 하나 남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 Na 플러스는 2개 들어왔고 물은 2개 생겼어요. 그치? 네. 이것도 용액이 액성이 산성이잖아. 네. 산성인 경우에 제일 많은 이온은 산의 음이온이란 말이야. 그치? 네. 자, 이제 이게 중화점이 돼. 3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러면 Cl-3개, Na 플러스 3개, 물은 3개 생겨요. 이온은 자,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은 없잖아. 이게 중성이야. 중화점이고. 4개를 넣었다고 해보자. 자, 4개를 넣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4개. OH 마이너스 하나가 늘어나.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 Na 플러스는 4개. 그 다음에 물은 여전히 3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총이온수는 여기까지는 중화점까지는 6개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8개로 증가했지? 네. 그래. 그리고 혼합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일 때는 가장 많은 이유는 염기의 양이온이 가장 많아. 자, 그런데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를 알아야 돼. 혼합용액 액성이 산성이면 혼합용액 액성이 산성이면 총이온수 또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수 산의 이온수와 같아요. 알아야 되고 자 혼합용액 액성이 염기성이면 총이온수, 양이온, 음이온수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야. 문제 풀 때 요거를 이해해서 문제 풀어야 될 경우들이 생겨. 꼭 기억해야 돼. 네. 그런데 또 혼합용액이 중성이면은 총이온수, 양이온, 음이온 이거는 산 또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다. 이것도 알아야 돼. 자, 이게 중성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이거 봐봐. 이게 중성인데, 자, 혼합용액에 요거 봐봐. 이온수.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지. 네. 총 6개. 이거 봐. 6개.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 그 다음에 요 놈도 봐봐. Na 플러스 3개, OH 마이너스 3개. 똑같잖아. 네. 아, 요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문제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생겨.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거야. Y축은 뭐냐? X축은 첨가 부피예요. 첫 번째 걸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이온수인데, 첨가되는 양은 NaOH를 첨가하는 거지. 네. 그럴 때, 잘 봐. 이온수가 처음부터 그냥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이온수가 없다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겠니? 음, 증가한다가 공통점이잖아. 네.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넣어준 것이 증가하는 거지. 네. 그 그래프는 요 위에서 두 개 이온으로 찾아야 돼.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자, 이 여기에서도 봐봐. 여기에 선생님이 써준 거에서도. 자, 그러면 이온수는 얘가 누구냐면 Na 플러스잖아. 네. 이런 경우가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요게 누구냐면 없다가 증가하는 게 OH 마이너스예요. 위에서 찾아야 돼. 위에서. 그리고 요 점이 뭐냐면 중합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음 이번에는 자, 첨가 부피에 대해서 이온수가 변하지 않아. 또는 없어졌다가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려. 자, 요건 누구냐? Cl-죠? 네. 이것도 구경꾼이오니까. 이건 아래에서 찾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H 플러스가 없어졌잖아. 여기도 중합점이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으로 봐봐. 두 번째. NaOH에다가 HCl을 넣는다. 그럴 때는 요거는 누구야? Cl-가 되겠지. 네. 그리고 요게 H 플러스, 요게 Na 플러스, 요게 OH-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응용으로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프가 요게가 총이온수라고 해보자. 자, 총이온수는 여기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그리고 8개. 그러니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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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8개 이렇게 증가하거든. 요 점이 중합점. 그 다음 자, 여기에 생성된 물 H2수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러다가 이렇게 돼요. 여기도 여기가 중합점이 되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요거에 대해서 거기다 그림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해놔야 돼. 네. 자, 요거를 할 시간 줄까? 그 사진 찍어놓고 이따가 다시. 그래, 사진 캡처해놔.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일가산 일가연기라 그랬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가산에 일가염기를 넣을 수도 있지. 네. 이가산은 H2SO4에 자 NaOH를 넣어서 반응을 시킬 거거든. 근데 자, 잘 봐. 이게 처음에 얘만 있어요. 처음에는 H 플러스가 2개, SO4 E-가 1개, 3개가 있지. 3개. 네. 여기에 이게 지금 이건 넣지 않은 상태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이온수가 양이온 2개, 음이온 하나, 총이온수 3개 이렇게 있었어. 네. 근데 여기에다가 완전 중화 반응을 시켰어요. 이게 중화점이야. 중화점에서는 Na2SO4 그 다음에 EH2 이게 중화점이거든. 네. 그럼 봐봐.
자, 이게 중화점이니까 중화점에서는 Na 플러스 2개, Na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1개죠? 네. 그러면 이온수 총 3개지? 네. 그러면은 중화점까지 이온수는 변하지 않네, 여기서도. 근데 그 다음에 중화점이 지나잖아? 그러면 이걸 3개 넣었다고 해봐, 이제. 3개 넣으면은 H2SO4는 하나 있었는데 3개 넣게 되면 Na2SO4는 똑같이 생기고 NaOH가 하나 남고 물은 역시 2개가 생겼지. 네. 그럼 봐봐, 요거는 자, 이 Na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똑같이 3개인데 여기에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늘어나잖아. 네. 그러면 총 이온수 몇 개가 돼? 5. 5개가 되죠? 네. 그러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총 이온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일정하다가 중화점이 지나면서 증가하지. 네. 이게 이가선의 일가연기를 반응할 때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가산의 이가염기를 반응시킨다고 해보자. 또는 일가염기에 이가산을 반응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럴 경우는 일가산은 염산, 이가염기는 BaOH2를 반응시킬 거야. 자, 처음은 EH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 4개가 있죠? 네. 거기다 얘를 첨가시켜서 중화점이야. BaCl2 플러스 EH2 이게 중화점이거든. 자, 중화점에서는 BA 플러스 ECl 마이너스 몇 개야 이온이? 여긴 4개였는데 3개가 되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중화점까지는 총이온수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치? 네. 그러다가 요거 하나를 더 넣었다고 해보자. EBA OH2. 그러면 이제 중화점에서는 BaCl2 하나 생기고 BA2 플러스 하나 EOH 마이너스 물은 똑같이 2개 생겼고 요게 하나가 남는 거야. 네. 그러면 총 이온수는 몇 개가 돼버려? 6개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증가하게 돼. 이럴 경우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중환점까지 이온수가 어떻게 변할까?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생각해내야 돼. 알겠지? 네. 이게 바로 중화 반응과 이온수 변화에 대한 그래프였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자, 요즘에는 이제 그 밑에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왔었거든. 근데 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같은 농도의 HCl과 NaOH 수용액을 이용할 거예요. 자, 같은 농도의 HCl, NaOH 수용액을 이용하면 농도가 같고 일가산, 일가염기니까 같은 부피 작용하겠지? 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실험을 했어. 5개 시험관에 HCl 수용액을 5, 10, 15, 20, 25ml 넣고 자, BTB를 한두 방울 떨어뜨렸어. 책에서는 얼마로 나왔냐? 10, 20, 30, 40, 50으로 나왔네. 자, 그러면 그 책대로 하자. 10, 20, 30, 40, 50ml 넣고 떨어뜨린 후 각각의 NaOH 수용액을 거꾸로 50, 40, 30, 20, 10ml 첨가 후
자, 색과 온도와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 요것도 이 그래프 해석을 해야 돼. 자, HCl을 10, 20, 30, 40, 50ml 넣고 NaOH를 거꾸로 50, 40, 30, 20, 10ml를 넣었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러면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10하고 50 넣었을 때 몇 미리 반응하니? 10mm, 10mm. 그렇지. 10ml 반응하면 NaOH 40ml가 반응하지 않고 남지. 네. 그리고 혼합용액은 총 부피가 얼마야? 60이지. 네. 그리고 이것도 비교해봐. 그러면 50하고 10을 넣었어. 몇 미리 반응해? 10mm, 10mm. 10ml 반응하는데 총 또 부피는 60이야. 그럼 처음 거하고 부피는 60이고 10씩 반응하면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겠어? 네.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갔다 보자. 근데 이번엔 두 번째 거 비교해봐. 네 번째 거하고. 20, 40을 넣으면 20, 20이 반응하지. 네. 혼합용액은 60이지. 네. 근데 처음 것보다 처음 거는 10ml, 10ml 반응했지만 두 번째 건 20ml, 20ml 반응했으니까 반응한 양이 두 배지. 네. 그리고 총 부피는 똑같지. 네. 그러면 온도는 두 배 올라가겠지. 네. 온도 두 배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 30ml, 30ml는 온도가 세 배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이거 온도의 그래프야. 그치? 자, 그럴 때 온도가 제일 높은 이 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은 뭐니? 연기성이지. 연기가 더 많지. 네. 뒤쪽은 산성이겠지. 네. 그러면 색깔을 따져봐봐. 우리 BTB는 중화점에서는 녹색, 연기성에서는 푸른색, 그 다음에 산성에서 노란색을 띠거든. 이렇게 중화점을 색깔로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면은 있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전기 전도성. 알겠니? 네. 전기 전도성과 온도는 반대 분포를 거든. 그럼 만약에 요 점을 A점이라고 하자. 요거 A. 요 점을 B 중화점. 요 점을 C점이라고 해봐. 자, ABC에서 이온수가 몇 개씩이 있냐? 어떤 이온이 몇 개고 어떤 이온이 몇 개냐?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네. 그럴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두 나열할 거예요. 자, 존재하는 이온은 네 종류야. 그리고 물이 생기죠. 중화점을 알면 쉬워. 중화점이 B점이죠. 네. 얘 30ml, 얘 30ml 들어가 있잖아. 그치? 네. 자, 중화점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수가 같아야 돼? 어, 산, 산, H 플러스하고 연기가, OH 마이너스 수가 같으면 되지. 네. 그러면 그 숫자를 30ml에 몇 개씩 있다고 할래?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3개씩 있다고 해보자. 왜냐면 30, 10, 20, 30 이렇게 변하니까 어, 그거에 맞춰서 푸는 게 제일 쉬워. 네. 그러면 봐봐. 이제 요거 3개, 요거 없어지면 물 3개가 만들어지지? 네. 그러면 이제 A점 봐봐. A. 얘는 10ml 들어가 있니? 네. 그러면 얘 하나씩 있잖아. 그리고 얘는 50ml니까 5배 이렇게 있겠네. 네. 그럼 문제에선 요거 하나 없애고 이거 하나 없애면 4개 남잖아. 네. 봐봐. 물은 하나 생겼고 이온수는 1대 5대 4로 존재하네? 알 수 있잖아. 네. 자,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C점도 해결되지. 이게 40ml. 이게 20ml야. 그러면 얘는 4개, 4개. 얘는 2개, 2개. 그러면 얘 2개 남고 얘 2개 없어지고. 그러면 2대 4대 2 물 생긴 건 2개. 이렇게 알 수 있어. 그치? 네.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또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해. 푸는 방법. 야, 이것도 하나 거기에다 찍어도. 네. 됐니? 네. 자, 이제 산화 환원이 남았어요. 자, 4단원에서 이제 남은 단원이 뭐냐면 산화 환원하고 반응열 남았거든. 네. 오늘 산화 환원 정의 들어가고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까지 끝낼 거예요. 네. 자, 이제 산화 환원도 들어가 보자. 자, 산화 두 번째 환원. 자, 선생님은 산화를 이런 기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 봤어. 5에다가 화살표 위로 플러스. 환원은 화살표 아래로 수소의 마이너스. 여기에는 네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산화환원의 정의야, 정의. 자, 첫 번째. O가 누구니? 산소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불러. 수소는 H잖아. 네. 그래서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이라고 부르잔 말이야. 그 다음에 거꾸로 수소를 잃으면 뭐가 되겠니? 산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산소를 잃으면은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요. 전자 잃어야 플러스가 되지? 네.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자를 얻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뭔가 증가하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수라고 불러요. 산화수가 증가. 산화수 감소. 자, 이렇게 산화환원 얘기할 수가 있어. 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란 말은 뭘까?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네. 그치? 네. 산화환원은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환원되는 물질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자, 예선아, 우리 소화제 역할은 뭐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소화제 먹잖아. 네. 소화제 역할이 뭐야? 어, 뭐가 어려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 안 되던 거 소화 잘 되게 뭐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소화되는 물질인가? 아니요. 아니지. 남을 소화시키는 물질이겠지.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저기서도 봐봐.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지? 네. 그러면 남이 산화됐어.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 자신은 뭐가 돼? 환원. 그렇지. 자신은 환원되고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 이거를 우리는 산화제라 불러. 이런 물질을 산화력이 크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환원제 봐봐, 환원제. 환원제는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환원력이 크다라고 부르면 돼요. 이거야. 자, 산화환원에서는 이렇게 따지는데, 근데 우리가 있지.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요거는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내가 편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돼.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이 있어요.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인 거. 그냥 화학 반응식을 딱 봤을 때 이건 100% 산화하는 반응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 호전소 물질이 있어요. 자, 호전소 물질이 뭐지? 원소가 한 개만 있는 거.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거기에는 이런 게 있죠. H2, O2, N2, F2, Cl2, Br2, I2 이거 다 호전소 물질이지. 네, 그 다음에 C, 자, Ag, Cu, Fe, 금속류. 이런 것도 다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호전소 물질인 거야. 근데 산화하느니 아닌 이거 알아야 돼. 아닌 대표적 반응. 전자 이동이 없어요. 왜냐면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산화하느니인데 산화하느니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온 간의 반응이 있는데 이온끼리 결합을 한다든지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든지 앙금 생성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화하느니 아니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3년기 배웠잖아.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런 거는 절대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네, 그러면 선생님이 반응식으로 한번 써줄 테니까 봐. 자, 이놈이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니 아니니? 어, 아니, 뭐가 아니야. 산화하는 반응이잖아. 왜? 여기 이거 다 호전수 물질 아니야? 어, 이렇게 호전수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이라 그랬는데. 그치? 네, 이건 산화하는이에요. 근데 봐봐. 이런 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NaCl이 된다든지 NaCl 고쳤는데 이게 Na 플러스 물에 녹였더니 이렇게 이온화가 됐다든지 또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뿌옇게 됐어요. 이런 거.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또는 NaOH 염기잖아. HCl 산이잖아. 그래서 NaCl 염하고 물이 생겼다. 이런 거는 산화하는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산화하는이 아니다. 알겠니? 네, 이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가끔 있지 문제에서 다음 반응 중 형태가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럴 때 산화하는 반응을 찾는 문제가 있어. 또는 다음 중 산화하는 아닌 반응을 골라라 그럴 경우 이런 거 고르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미개한 이 첫 번째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 그랬지. 네,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잔 말이야. 그래서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 그걸 먼저 따져보자. 첫 번째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 자, 첫 번째 철의 재련이에요. 금속의 재련, 철의 재련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철의 재련을 할 때 용광로 속에 뭐를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어. 철광석을 집어넣어요. 철광석은 뭐냐면 녹이야 녹. 시뻘건 녹. 산화철. 그 다음에 여기다 코크스를 집어넣어요. 코크스가 탄소야. 탄소가루.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 자, 공기는 N2하고 O2가 들어있는데, 자, 이 반응은 분명히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 저기 호전수 물질 보이지? 네. 누가 호전수 물질이야? 코크스하고 산소. 그래서 다음 반응이 일어나요. 코크스에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얘 봐봐. 얘는 이렇게 되면서 뭐하고 결합했어? 산소. 그러니까 산화잖아. 네. 이건 환원제예요. 자, 요놈은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됐다고 해야지. 네. 그리고 산화제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일산화탄소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환원력이 매우 커요. 그러면 남을 환원시키려는 능력이 크다 이런 얘기거든. 네. 그러면 잘 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철광석 Fe2O3가 있는 곳에 자 3CO가 들어가요. 자 5가 Fe2O3 5가 3개일 때는 3CO를 보내. 그래서 이 Fe가 만들어지고 3CO2로 변해.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 잃었지. 네. 그러니까 환원이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서 산소 하나 더 붙었지. 네. 그래 이렇게 산화가 된 거잖아. 그래서 호동수 물질이 여기 있잖아. 그래 저거 산화하는 반응이지. 그래서 됐니? 네. 요거 오른쪽 요것도 써놔야 돼. 요거 얘도 써놔야 돼. 네. 찍어주세요. 됐냐? 네. 자 이제 철의 재련 말고 이제 구리의 반응을 또 배워보잔 말이야. 구리의 반응. 자 두 번째가 구리의 반응인데 자 우리 불꽃 하나 배워볼까요? 불꽃. 자 불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겉불꽃이라고 불러. 자 바닥에 겉불꽃에 붉은색의 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붉은색이었는데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으로 변해. 그러면 봐봐 이놈이 이렇게 되면서 뭐하고 결합했어? 산소요.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산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되죠? 그리고 산소는 동시성에 의해서 뭐 됐다고 해야 돼? 환원. 환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속불꽃이거든. 네. 만약에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고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잖아. 자 검은색이 이런 반응을 일으켜요. 자 요거는 이렇게 되면서 무엇을 잃었니? 산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환원이니? 네. 이놈은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네. 요 반응을 이렇게도 어떤 책은 이렇게도 써요. CO5 하다가 CO가 반응해서 CO 플러스 CO2 이렇게도 쓰거든. 네. 그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되는 거죠. 네. 얘는 산소 하나 더 얻었잖아. 산화가 된 거지. 이해돼? 네. 이렇게 이게 불의 반응이야. 그런데 이 반응을 또 하나 더 배워보자. 자, 그게 뭐냐면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실험을 이런 시험관에 마개를 받고 여기에다가는 탄소 가루하고 CO5 가루를 집어넣어놔. 그리고 여기를 가열을 해요. 그리고 시험관에 이렇게 유리관을 꼽아놓고 요 바깥에다가 NaOH 석회수를 집어넣어놔.
이렇게 집어넣고 반응을 시켜요. 자, 그러면 시험관 속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봐봐. 시험관 속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포동소 물질 보이지? 네. 누구? 탄소가루.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똑같이.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CO2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야지. 네. 그러면 비커 속에서는 석회수에 CO2가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되지 않아? 네. 이거 앙금생성이니까 산화하느냐 아니야? 아니, 아니다 그랬잖아. 왜 아닌지 봐봐. 석회수가 아까도 이게 석회수거든. 수산화 칼슘. 요게 네. CO2가 들어가면 CaCO3 이게 앙금으로 가라앉아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 자, 여기에 호돈수 물질 보여? 아니요. 없잖아. 요 반응은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니? 네.